수요일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수요일 날에는 이 IBM 100년 기업 IBM의 역사를 이렇게 살짝 핥아봤습니다. 네. 네. 이제 금요일 날은 지난번 얘기해준 대로 이 IBM이 우리 삶에 어떻게 좀 이렇게 파고들어 있는지, 요즘도 아직 자생하고 있는 거 맞는지, 살아 있는지 이런 소식들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나요?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긍정 씨 지난주부터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네. IBM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그 IBM의 주력 상품인 메인프레임에 네.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참고로 이 메인프레임은 북한에서 씁니다. 북한도 메인프레임 쓴다고요? 씁니다. IBM 거 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미제 승장이의 네. 메인프레임을 씁니다. 아 그래요? 이제 대표거든요. IBM은. 맥도날드 다음으로 IBM이거든. 맥도날드도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맥도날드 콜라 다음으로 IBM이에요. 아마 그 로고는 보기 싫어서 떼버린 것 같고 네. 그 붉은 별 붙여놨겠지. 대학교인가 어디서 네. 쓰는 게 이제 포착이 됐대요. 아 사진. 진짜요? 아니 뭐 그 뭐야 아이맥도 아이맥도 쓰- 쓰고 있던 거 아이맥도 포착됐는데 쓰는데 뭐. 그래서 뭐 이 메인프레임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실생활에서 볼 일이 없다. 메인프레임은 지금도 그러니까 새로운 메인프레임이 판매가 되고 있나요? 유지보수 말고 지금도? 있죠.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구나.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멋있다니까 보면. 그 아니,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요새 그냥 키보드 마우스가 아니라 게이밍 키보드, 게이밍 마우스 이런 거 나오잖아. 그런 게 멋있는 것처럼 번쩍번쩍하게 네네네. 그런 식으로 나와요. 일부러 LED 막 박아놓고 그런 그러니까 느낌. 옛날처럼 일부러 박은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건 일부러 아니에요. 아니야, 그거? 일부러 박은 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박아야 했던 거야. 순행 풀러도 막 달려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막 옛날에는 철장 캐비넷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네네. 요즘은 좀 세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판매가 되고 있고 여전히 그 특정 산업군에서는 이것 말고는 답이 없다. 특정 산업군이 아니라 네. 중요한 시설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녹아있나 네. 얘기를 하려면 또 70년대쯤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돌아가는군요. 네. 네. 저번 시간에 50년대, 60년대는 음. 정부, 군사에서만 쓰던 컴퓨터가 네. 기업으로 개방이 되었다라고 네. 하면요. 네. 70년대는 기업에서 가정으로 컴퓨터가 옮겨집니다. 그때가 이제 전환기였나 보군요. 그렇죠. 그 시대가. 네. 그래서 77년도쯤에 애플이 애플2라는 컴퓨터를 출시를 하면서 네. 초대박이 나죠. 가정용 컴퓨터의 혁신을 이뤘죠. 네. 근데 IBM이 그걸 본 거야. 이거 돈이 되네? 컴퓨터 하면 난데 말이야. 그거 지난 수요일 날도 비슷한 얘기 있지 않았어요? 어떤 먼 거요? 빡빡이를 갖다가 이제 그 보급을 했더니 네. 야 저거 좋겠는데 하고 메인프레임 만들어냈다면서. 약간 그런 거죠. 빡빡이가 아니야. 유니박 1이라고 하죠. 악삭박박. 그래요. 네. 그래서 한 80년대? 네. 그때쯤 IBM PC라는 걸 출시를 합니다. 한 발 늦게 출시했네요, 애플보다. 근데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 네. 개방 아키텍처예요. 어. 이게 핵심인데 무슨 말이냐면 네. 다른 회사도 이제 IBM PC의 호환 기종을 만들고 아. 예를 들면 비디오 카드, 사운드 카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음. 애플 제품의 특징은 네. 모든 건 다 내가 만들어줄게. 넌 그냥 써. 그치. 애플은 그냥 완제품 밖에는 살 수가 없고 소프트웨어도 심지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쵸. 거니까. 근데 IBM PC는 너 저거 쓰고 싶어? 그럼 갖다 붙여. 호환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아. 대박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IBM 호환. 음. 그런 IBM 말이 호환. 많죠. 아주 옛날에 있던 딱지의 그 증거죠. 네. 딱지의 네. 의미였죠. IBM과 호환된다. 내가 호환 세대야 막 이럴 수도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IBM PC 호환 기종이랑 애플의 매킨토시랑 시장이 양분됩니다. 아 그때부터 그럼 시작이었네요. 1대1로 그냥 그 둘밖에 없어. 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거 보셨을 거야. 모니터나 컴퓨터에 IBM 로고 붙어 있는 거. 맞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 시절이면 아마 모니터에 그 전자파 방지 액정 붙어 있던 맞아요. 시절 맞아요. 아니에요? 네. 80년대 후반부, 90년대 초반. 컴퓨터를 키면 IBM 로고 나오고 에너지스타 로고 나오고 에너지스타 진짜 오래간만에 네. 듣네요. 어쨌든 뭐 이런 걸로 이제 IBM이 초대박이 날 것 네. 같았는데 안 나요. 아 그래요? 왜 안 나요? 왜냐면 빨리 만들어야 했잖아. 일단 애플이 나왔네. 야 우리도 빨리 해보자. 네. 그랬으니까 다른 회사 부품을 많이 쓰고 자기네가 한 건 사실상 그 바이오스라는 부분밖에 없어요. 네네네. 바이오스가- 가운데 메인 그 코어만. 아니야. 자기들 바이오스가 뭐냐면 그거야. 컴퓨터 가끔 안전 모드로 키려고 그러면 네. 회색이나 파란색 화면으로 맞아요. 들어가죠. 네. 그거. 윈도우 98 시절엔 자주 보던 화면이었거든요. 그쵸. 네. 그 부분만 바이오스인데 그 부분만 맞는 거야 IBM이. 컴퓨터가 딱 키면 제일 먼저 올라오는 부분 이 바이오스죠. 그러니까 개발비 절감을 위해서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네.
이익이 안 나는 거야.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컴팩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예예예. 아시는군요. 네, 전 그 연배가 오타쿠였잖아. 그 PDA 오타쿠. 네. 컴팩이 음. 이 IBM의 그 바이오스를 네. 합법적으로 네. 복제를 합니다. 돈 내고 합법적으로 그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들 수가 있었게 된 거야. 예. 그러면서 이제 IBM의 것은 없어진 거죠. 너도 나도 할 수 있게 돼버린 거구나. IBM 입장에서는 뭐 후에는 아까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2000년도 와서는 이제 풀업 기술을 푼 다음에 사업을 매각하는 방식이었겠지만 초창기에 새로운 먹거리랍시고 도전했는데 그게 끝장나니까 좀 씁쓸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갖고 결국에는 경쟁력을 잃게 돼요. 그러면서 얘네가 그 PS2라고 해서 다른 컴퓨터를 또 출시를 해. 네. 그러니까 뭐 옛날 컴퓨터 보면 모니터 밑에 가로형으로 뭐 본체가 이렇게 눕혀져 있는 그래서 본체는 다 그렇게 생겼었어. 그런 느낌의 컴퓨터를 또 내. 네. 하지만 또 실패를 합니다. 네. 근데 참고로 이분은 또 아낌없이 주는 네. IT의 대부 아닙니까? 예. 이 PS2에 들어간 기술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키보드나 마우스 포트. 맞아요. 그게 여기 이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USB 포트 말고 PS2 포트라고 해서 그 동그란 모양의 맞죠. 포트가 녹색이랑 있거든요. 빨간색. 네. 네. 그게 이제 처음 들어간 거죠 여기. IBM이 했어요. 그럼 그것도 IBM이 했어요. 그리고 D서브라고 해서 이제 VGA 커넥터 이런 거. 네. 요즘 그 보는 모니터 케이블이 이제 최초로 연 게 IBM이었는데. IBM. 요즘은 다 또 HDMI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꽂으면 막 찌직찌직하고 나오는 맞아요. 모니터들도 네. 있어요. 아낌없이 파란 거. 네. 맞아요. 파란 거. 아낌없이 주는 나머죠. 그걸 다 이제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니요. 이제 IBM이 이걸 했다가 네. 이제 너도 나도 이거 쓸래. 너무 좋다 포트가. 이러면서 네네. 다른 제조사에서 도입을 네. 하기 시작을 한 거지. 어차피 호환이라는 개념을 미리 제시했었으니까. 그쵸. 그리고 그래서 IBM은 어쨌든 PC 시장에서 실패를 하는데 네. 여기 약간 비화가 있는 게 빌 게이츠가 음. 그때 당시에 IBM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네 컴퓨터에 들어가는 운영 체제를 보급을 할게. 대신에 네. 컴퓨터가 팔리면 나한테 라이선스 비용을 줘. 라고 해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때 제시한 게 MS 도스야. 그때 도스가 처음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원래 도스라는 게 시장에 있었지만 예. 이제 IBM PC에 기본으로 내장돼서 판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IBM은 이제 역전이 됐으니까 네. 컴퓨터를 팔 때마다 돈을 줘야 하는 오히려. 적자가 되는 거고 재밌는 건 빌 네. 게이츠가 그 당시에 그 말을 할 때 네. MS 도스를 팔게라고 했지만 MS 도스가 없었어요. 음. 계약을 하고 나서 음. 시장에 가갖고 도스 같은 거 없나? 하고 사. 그리고 빌 조금 게이츠가? 바꿔. 조금 MS 도스로 해서 바꿔. 그리고 네네네. 출시를 한 거예요. PC 그래요? 도스를 MS 도스로 바꾸죠. 큐도스. 큐도스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할 때 물건이 없는데 일단 계약을 한 거야. 그 봉이 김선달 같은 거. 약간 그런 거야. 공매도 쳤네 이 새끼. 빌 김선달 같은 거. 화가 나네 갑자기. 네, 어쨌든 IBM은 그래서 공식 OS로 음.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스 그리고 공식 CPU로 네. 당시 납품업체였던 하도급 업체 네네. 인텔 그때 하도급 업체였어요, 실제로? 네. 인텔을 지정을 하면서 이 둘이 이제 크게 된 이유죠. 오히려 이게 본인의 피와 살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야. 그 두 회사를 살리고 본인은 죽어버렸네요. 그렇죠. 약간. 네. 쪽 빨아먹었네. 그러니까. 근데 이걸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어떻게 받느냐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은데 네. 메인 프레임으로 이미 성공을 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서 야 이거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부분 좀 떼줘도 우리 먹고 살 거 충분하더라. 어차피 중요한 것만. 우리한테 AS 오더라. 해갖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던 바이오스를 거기다 넣었는데 나머진 다 퍼주고 그랬는데 이제 정반대로 딴 게 더 중요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긴. 그러니까 뭐가 중요했던지 생각을 좀 잘못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 패착에 뭐 원인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네. 어쨌든 그렇게 이제 70년대는 접고요. 재밌다. 네, 이제 네. 90년대로 와볼게요. 네. 90년대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진공관, 트랜지스터 네. 이런 거는 약간 아날로그적으로 음질 좋아지는 도구요. 약간 그러니까 뭔가 작동을 하는 게 눈에 보일 것만 같은 건데 그거를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전자칩. 네. 뭐야 여기 네모난 게 붙어있는데 이게 뭐 전자 회로가 돌아오고 어떻게 된다고? 네, 컴퓨터를 돌린대. 근데 트랜지스터는 왠지 회로에 납땜집을 해놓은 걸 보니까 네네. 어떻게 작동인지 알 것 같아. 잘 모르지만 알 것 같아. 하지만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그냥 기계야. 이 구분점이 있거든요. 네네네. 메인프레임을 트랜지스터 말고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바꾸자 음. 라고 해갖고 이 부분에서 나오는 게 파워PC라는 겁니다. 예. 파워PC요. 파워PC 이제 맥 쓰시는 분들은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예전에 거예요. 파워PC라고 불리지 않았어요, 맥이? 예전에 그 맥 안에 들어가는 그 CPU 이름이 파워PC였죠.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PC 시장에 음. IBM이 실패를 했잖아요. 네. 네네. 절치부심해갖고 내가 진짜 좋은 걸 만들어야겠어 음. 라고 해서 AIM이란 걸
조직을 해요. 애플, IBM, 모토로라, AIM.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고 모토로라였군요. 네, 당시에 그 셋이 모여서 우리가 뭐 한번 해보자 하고 으쌰으쌰하자. 파워PC라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애플에서도 네. 파워PC가 들어간 게 그런 네. 이유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바이오스가 진짜 그 먹거리 중에 코어인 줄 알았더니만 하다 보니까 CPU를 더 그렇게 가져가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CPU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한 거군요. 네.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진공관 뭐 이런 아날로그적인 거에서 네. 이제 진짜 반도체 기계로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계기였군요. 그래서 파워PC고 네네. 요 당시에 주목을 받은 이유. 아까 컴퓨터가 뭐랑 뭐로 양분됐다고 했죠? 애플과 그 IBM. 근데 둘이 만났어. 뭔가 그 시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제 다음에 이걸로 가겠다. 모두가 이걸로 가겠구나. 모두가 파워PC로 가겠구나. 네.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솔직히 말해서 그 IBM은 인텔이랑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망해가고 있었는데 허덕이고 있었지. 돈 퍼줘야 물론 되니까. 가정용 PC에서만. 네. 네. 그랬는데 이제 애플이랑 둘이 만나가지고 뭔가 일을 벌일 셈이고 그러면 이제 맥킨토시에도 그리고 IBM PC에도 서로 호환이 되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지. 그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뭐 어쨌든 뭐 나중에 파워PC를 소니랑 도시바랑 협력을 해가지고 네.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 플레이스테이션 3에 들어가요. 그 엑스박스에도 커스텀으로 파워PC를 해서 넣어요. 닌텐도 위에도 파워PC 기반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콘솔 시장은 네. IBM. 먹었네. 네. 또 IBM은 네. 플레이스테이션이 팔렸다. 박수. 엑스박스가 팔렸다. 와 박수. 돈이다.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파워PC를 만들고 나서 또 물론 지금 이제 애플은 뭐 인텔로 갔다가 뭐 이제 네. 최근에는 실리콘 한다고 자체적으로 뭐 만든다고 하죠. 그러고는 있지만 어쨌든 파워PC가 죽은 게 아니다. 여전히 아직까지도. 많이 팔리고 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여기가 우리 삶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만 좀 간단히 살펴봤고 네. 이제 몇 가지 키워드를 볼게요. 네. IBM 하면 많이 꼽히는 그 단어가 특허예요, 특허. 특허. 아까 우리 수요일 날 1부에서도 사실은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기술이 너무 많아서 뭐 팔아 넘겨도 아직도 먹고 살 게 남아 있다. 뭐 그쵸. 이런 거죠. 여기가 이런 특허도 있었대. 화장실 예약 시스템 특허. 가서 줄을 선다, 대기표를 받는다. 네. 그런 거. 그래요? 은행에서 비슷하게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네. 특허에 너무 미쳤다라는 일화로 소개를 해주는 거고. 그 정도까지 막 다 이렇게 아니 실제로 등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끌어모았다. 근데 너무 욕을 먹어서 빼긴 했어. 네네네. 네가 뭔데 이딴 것까지 특허를 해가지고 네. 니네 회사가. 또 어쨌든 지금 100년간은 유지가 된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특허가 너무 많아. 그 27년 연속으로 미국에서 특허 1위래요. 그래요? 매년 네네네. 등록되는 신규 특허가. 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특허로 먹고 산다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어요. 다만 특허로 버는 비용이 네. 이 회사 규모가 너무 크니까 네. 그것만으로는 유지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특허 괴물이다. 우리가 전자기기에 관련된 뭔가를 만든다? IBM에 돈을 줘야 된다. 어쨌든 IBM에 돈이 나가고 있다. 어쩔 수 이렇게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슬프네요. 한때는 그랬어요. 얘네가 1위잖아. 천조국이잖아. 천조국의 특징. 2위부터 10위의 특허를 다 합쳐도 1위를 못 이기지. 네, 그 정도였어요. 지금은 요즘은 좀 많이 완화가 됐나요? 요새는 이제 그래도 미국에서는 1위 자리를 고수를 하고 있긴 한데 네네네. 이제 다른 회사들이 치고 많이 올라가죠. 삼성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IBM이랑 많이 네네. 싸우고 있고. 특허가 많은 회사 IBM이군요. 그래서 전자기기 특허하면 IBM이다. 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왜 우리는 이걸 모를까요? 네. 왜냐하면 여기는 B2C죠. 그러니까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고객을 대상으로 뭔가 판매하는 걸 많이 안 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지. 기업으로만 납품하는 게 기본 먹거리 사업이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아까 말한 파워PC 이런 거 제조사가 알 일이지 그치. 우리가 알 일이 아니잖아. 그냥 스펙표에서 파워PC가 들어갔댄다라고 보지만 걔를 IBM에서 만들었댄다까지는 생각은 안 하죠. 네. 그렇죠. 네. 얘네가 그러면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냐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네. 수익을 어떻게 가져가냐? 과거에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이런 걸 개발해서 판매를 했다고 치면 지금은 IT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지금 우리 수요일 날도 뭐 이제 서비스 기업 위주로 솔루션 위주로 바뀐다라고 네. 했는데 그게 그럼 지금 바뀌고 있는 얘기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뉴스 중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IBM이 자율주행 자동차 CPU를 만들겠대. 그래갖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또 뭐 저거 먹을 거 있나 네. 그 호시탐탐 하다가 한번 네. 해보나. 하이에나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근데 요새 그 자동차에 CPU 들어가죠. 네. 그거 다 IBM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하던 거야. 근데 이제 그냥 언론에 잠깐 주목을 좀 받는 거구나. 네. 원래 이미 IBM이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었고
새로운 거에 이제 추가로 이제 도전을 한다라는 거지. 쟤네 또 뭐 침 질질 흘리면서 갑자기 새로운 먹거리에 도전하는 게 아니네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얘네는 그 주요 매출이 컨설팅이나 서비스. 요 말을 들어도 예. 우리는 모르죠. 기업을 상대로 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모르는 회사지만 어떻게 먹고 사는지를 지금 그냥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업이나 뭐 새로운 시장에 네. 뭐 진출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그쪽에 IBM 콜센터에다가 이제 전화를 하면 사장님이 전화를 하면은 이제 거기서 전문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아 그거 하려면은 이거 놓으시면 되고 요 메인 프레임이 필요합니다. 이거 놓으시면 되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하고 매년 얼마씩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유지보수 이런 해드릴게요. 것들을 이제 해는 회사다.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걸로 계속 먹고 살고 있고. 지금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주요 산업군 뭐 군사 목적이라든지 그냥 뭐 막말로 뭐 우리은행 그렇지 뭐 이런 데서 금융기관. 다 쓰고 있다. 네. 그런 데들은 한 번 놓으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쭉 그렇죠. 비용을 납부하면서 쓰게 되는 그런 구조겠군요. 그래서 뭐 은행권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메인프레임이나 아니면 뭐 이런 하드웨어 장비가 어딘지 네. 기밀이다. 네. 그 파괴되면 끝이거든. 그렇지. 그게 파괴되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니까. 그 그러니까. 은행은 망하는 거니까. 그러면 문득 그냥 드는 생각인데 왜 저희가 카카오뱅크 출범할 때 네. 이발소에서도 많이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카카오뱅크의 어플리케이션이 빠르게 대응하면서 업데이트도 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걸 딱 녹일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도 이것과 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요, 그거랑은 좀 다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메인프레임이 담당하는 건 네. 계좌 이체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연산 그런 걸 담당을 하는 거지. 네네네. 사용자가 직접 느끼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럼 아니,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시스템을 오히려 탈피했죠. 메인프레임을 안 쓰게 됐나요? 메인프레임의 그 시스템에서 오히려 탈피를 해서 우리만의 뭔가를 만들어 볼게 네. 해서 아예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서 각광을 받았던 거고 네네네. 그냥 기존 은행이 갔던 시스템을 좀 다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도 그럼 이제 새로운 시장이 열리면서 굳이 꼭 메인프레임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여건은 생겼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렇죠. 메인프레임이 필수는 아니지. 네, 하지만 그렇지. 좋지. 왜냐면 메인프레임급의 성능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현재 컴퓨터의 성능들이 예전에 메인프레임만큼 올라왔고 네.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쉽게 말해서 야 클라우드를 여러 개 붙여서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그러니까 흉내를 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메인프레임의 흉내를 다른 솔루션을 이용해서도 써도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장기적으로 수십 년을 생각해서 이제 예산을 산출해 봤을 때 네. 나쁘지 않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대안이 없었다면은 이제 네. 대안으로 할 수 있는 회사들이 곧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다. 찾아보니까 카카오뱅크는 메인프레임을 안 쓰고 이제 X86이라는 서버를 사용을 하고 있고 네네네. 그리고 그 시중 은행들은 이제 메인프레임, 그러니까. 뭐 유닉스 뭐 네. 이런 거. 그래서 왜 뭐만 하면은 이제 은행들 통합해서 뭐 만든다 했을 때 카카오뱅크는 저희는 좀만 이따가 갈게요. 저희는 한 발 늦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도 없는 어떻게 걸 보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 가까운 거네요. 네. 좀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산업군 여기저기에 녹아져 있으니까 뭐 찾아보려고 하다 보면 이것도 IBM 거였어? 뭐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면 IBM이 만든 제품들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재밌겠네요. 재밌는 거. 네. 일단 키보드. IBM 키보드는 뭔가 그 제 유년 시절의 꿈과 로망 같은 장비였어요. 노란 거요? 그 이제 짝퉁 PS2 키보드는 사실 이렇게 집에 하나씩 다 이렇게 갖고 있었지만은 왠지 IBM 키보드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그 딱지 붙어 있고 색깔 좀 바래 있고 이런 느낌인데 요즘 우리 그 키보드 특집에서도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기계식 키보드, 이런 무접점 키보드 이런 것들이 거기도 당연히 들어가 있었겠죠? 옛날이었어요. 얘네가 만든 기술은 네. 버클링 스프링 방식 키보드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네. 용수철이 들어있어요 키보드에. 근데 용수철이 어떤 거냐면 이런 모나미 볼펜 빼보시면 네네네네. 용수철 들어있잖아요. 네네네. 그게 들어있어요. 키 하나하나마다? 네.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용수철을 손가락으로 엄지 검지로 잡고 네. 이렇게 눌러보면 옆으로 핑 하고 휘죠. 네. 그죠? 네네. 똑같아. 키를 누르다 보면 용수철 옆으로 휘어요. 네. 그걸로 키를 입력하는 거야. 신기하다. 그 기술로. 네. 그래서 키보드 소리가 어마어마해. 그렇겠네. 우리가 설명한 기계식 키보드의 몇 배의 소리겠네요. 네, 유튜브로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네. 여러분이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데 어. 이거를 보면 이제 두 부류로 나뉠 거예요. 꼭 가져야겠다랑 저걸 어떻게 쓰냐.
그 저거 쓰는 새끼 죽이고 싶다. 그 세블류네요. 청축 키보드라고 하죠. 기계 네. 키보드 중에. 따각따각 소리 나는 거. 되게 시끄러운 류에 속하죠. 그건 조용해. 아 그건 조용한 청축은 수준이에요. 조용한 거야. 이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초창기 쓰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그렇죠. 옛날 뭐 은행에 가면 이제 전산 쪽 하시는 분들이 계속 타이핑하는 키보드가 이거였을 것 같은 느낌. 네, 근데 요거는 좀 우리가 키보드 생각하면 또각또각 소리를 네네. 기대하잖아. 그게는 띵띵. 그 스프링 타자기에 소리. 가까운 소리군요. 네, 타자기에 스프링 가까운. 소리가 많이 나니까 이거 좀 궁금한데요. 고장도 네. 잘 나겠네요. 그러겠네. 고장도 날 수 있죠. 그 용수철이 이제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올 만한 키보드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 지금 궁금한 거 작동을 할까요? 지금도? 할걸? 하겠지. 구하면 그럼- 찾아 얼마든지 뭐. 네. 이베이에 그 찾아보세요. 방식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젠더 끼워서 하면 되겠네. 아 그리고 이 방식을 채택해서 이제 개발하는 키보드 회사가 있겠지만 아 그래요. 시끄럽고 좋지 않다. 그럼 결국 시장에서 도태된 이유가 다 따로 있다. 그렇죠. 네. 음. 그럼 궁금은 하네요. 한번. 그리고 두 번째로 음. IBM 사이먼. 뭐요? 사이먼. 사이먼이요? 네, 힌트 줄게요. 이거 네. 사이언이랑 이름이 비슷하죠. 네. 네. 뭘까요? 무전기. 걸면 걸리면 걸리버 이거 아닙니까? 좀 그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다르긴 하지만 네. 세계 최초의 스마트폰. 오. 그 전화기를 만든 자, 몇 적이 년도 있어요. 몇 년도? 몇 년도? 92년도. 오, 그럼 가능성 좀 있는데. 그냥 소련 붕괴와 함께 발신, 수신 이런 게 아니라 네. 주소록, 세계시간, 계산기, 이메일, 팩스, 게임 뭐 이런 다 들어가 있어. 픽스가 된다고요? PDA네. 팩스가 되는 건 좀 충격인데.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음. 최초의 터치 스크린이 달린 전화기야. 무섭다. 92년도. 버튼이 없어요. 그냥 액정에다가 누르는 거야. 그럼 실사용 그러니까 실제 론칭은 돼서 좀 많이 팔리긴 팔렸나요? 팔리긴 팔렸어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애매하다고 했던 게 뭐냐면 음.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없어. 아. 그러니까 이거를 PDA로 봐야 되냐 스마트폰으로 봐야 되냐 약간 애매한데 쿠키폰이네. 그러니까. 터치인데 피처폰이야. 그렇지. 그 네. 쿠키폰이네. 그렇지. 쿠키폰. 참고로 여기 OS는 도스. 아하. 도스가 들어 있었어요, 네. 안에. 그럼 뭐 작동을 어떻게 시켰어? 터치인데 도스라는 게 난 상상이 안 돼. 그 이제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이 네. 뭐냐가 이제 키보드냐 아니냐가 그 차이인 거고 아. 안에 구동되는 방식은 엔진은 도스다. 도스다. 응. 그러면은 잘했으면 네. 물론 현실화되진 않았지만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정말 운이 좋았다면 아마 지금쯤 이렇게 쌍벽을 이루고 있었을 수 있겠네요. 92년도면요 무슨 우리 카폰 그래. 이런 거 쓸 때야. 핸드폰이라는 개념이 잘 제시되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그랬는데 스마트폰이 나왔다는 걸 보면 기술력 하나는 끝내준다. 근데 이제 자꾸 이렇게 못 먹는 감 찔러보듯이 하다가 됐네 팔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자꾸 하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준비를 안 하고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사브레라는 거예요. 사브레 맞나? 맛있는데. 세이버인가? 세이버 거야. 사브레든 세이버든 칼이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상세에서 사브레 과자 아니에요? 유럽에서 쓰고 있는 과자 아니고 칼이라니까. 과자인 줄 알았는데. 대학의 시대 보면 맨날 나오는 칼이에요. 아니 그거 말고 네.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 방송하실 때 네. 페남이라는 곳을 네네. 소개한 적이 미국을 있어요. 상징하는 대박 항공사. 네, 항공사 네. 페남이 엄청나게 큰 여객사였는데 네. 그 아메리칸 항공한테 져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AA 거기 때문에 페남이 망해요. 네. 페남이 어느 정도 입지였냐면 영화에 나오는 로켓으로 들어갈 정도로 그렇지. 큰 곳이었는데 미국의 상징 같은 거였지. 근데 왜 망했냐? 음. IBM이 아메리칸 항공이랑 같이 손을 잡고 만든 게 아까 말한 세이버예요. 아. 여객 전산 시스템. 지금도 쓰입니다. 참고로. 네, 그 항공사 승무원들이 이제 쓰면 약간 도스 같은 화면 띄워놓고 거기서 비행기 발행하고 뭐 발권하고 이런 것들 말하는 맞아요. 건가요? 64년도에 개발한 건데 예전에는 진짜 한 땀 한 땀 손으로 예약자가 누구고 몇 시 출발 어디고 이걸 기록을 했어. 페남이 그럼 초창기에는 그런 식으로 비행기를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걸 하다가 이제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IBM이랑 손잡고 만든 시스템 때문에 네. 페남이 이제 죽어가는 거죠. 그럼 페남한테는 안 주기로 했나 보네요. 그걸 서비스를. 아니 그 여기서 개발을 한 거야 그냥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손잡고. 그리고 페남은 이제 그걸 뭐 따로 하려고 했지만 늦었고. 도입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만들 거면 본인들도 직접 만들었어야 되는 건데 네. 우리는 저거 필요 없어라고 버티겠죠 아마. 그랬을 수 있지. 저런 게 왜 필요해? 네, 시장 1위였으니까. 잘 되는데. 이거를 이제 GDS, 그러니까 글로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그런 여객 쪽에 많이 쓰는 시스템인데 네. 이후에 이제 다른 시스템들도 좀 나오긴 했지만 네. 여전히 세이버도 쓰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왜 IBM이 이걸 잘했냐? 일단 데이터 처리죠. 그치. 연산이지. 잘하는 거지. 수요일 날 들은 대로 IBM이 제일 잘하는 거. 그리고 IBM이 이걸 해봤어. 미군 군사 작전 때문에 세이지였나 해서 그 여러분 이제 영화 또 옛날 영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백인들이 막 앉아갖고 그
조종사들 전투기 조종사를 날아가는 걸 봐야 돼. 근데 그때는 무슨 화려한 카메라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상한 레이더 같은 게 삑삑 하면서 나가는 게 보여. 점 움직이는 것들 보고 있는 거죠. 그거를 IBM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비행기 날아가는 거랑 네네네. 이런 거 시스템을 만들어 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살려서 세이버를 만든 거고요. 예를 들면 여행사, 익스피디아 이런 거 아시죠? 네네네. 거기서 치면 티켓 나오지. 맞아요. 그게 세이버야. 세이버가 아직도 익스피디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통해서 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그 세계 비행기들 이제 발권이랑 최저가 찾고 뭐 이런 그쵸, 것들이 그쵸. 여전히 굴러가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서 예약을 하면 네. 좌석 정보가 넘어가서 세이버에 등록이 되고 다른 항공사들도 이제 여기 나가는 게 이렇게 됐구나. 네.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신기하다. 마치 그 은행권 뭐 통합전산 이런 거 다 만들어도 메인프레임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걸 반영해갖고 뭘 하듯이 그렇죠. 여전히 항공권 관련된 걸 하려고 해도 IBM을 무시하지 못하고 결국엔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군요. 전산 시스템 이퀄 IB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너무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런 회사야. 그 다이아드에 나오는 지구종말 한 방에 하실 수 있는 회사 중 하나겠는데 그런 그 뭐 이런 거예요. 막 노벨상 받은 사람도 이 회사에 있고 하니까 그냥 세계급이다. 왜 외계인을 고문한다 뭐 그런 말이 나오냐? 네. 그냥 그 정도 규모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 삶에 직접 보게 될 일은 없는. 그렇죠. 이 IBM 지금 방금 얘기한 항공권 시스템도 현업에 계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보는 거겠지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 티켓에 IBM이 찍혀 나오지는 않으니까 저작권을 좀 그렇게 썼으면 재밌었을 텐데. 여러분이 보는 데에서 가장 많이 느꼈을 건 아마 싱크패드라는 노트북일 겁니다. 맞아요. 저도 띵크패드 그 IBM이 그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전 띵크패드예요. 네. 그래 저도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 자가발전을 청취하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한테는 IBM은 결국에 그걸로 기억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수요일 날도 IBM 처음 갖고 왔을 때 노트북 회사 이렇게만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은 네. 도산해버린 노트북 회사 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레노버라는 곳에 매각을 했죠. 네. 당시에 그 IBM 내부의 슬로건이 네. 싱크였어요. think 생각합시다. 그래서 실제로 그 수첩에다가 싱크라고 적힌 가죽 슬리브를 담아서 배포를 하기도 했어 직원들한테. 아 진짜? 싱크패드지. 그거 아세요? 뭐요? 애플의 슬로건 중에 가장 유명한 게 Think Different잖아요. 맞아요. 네네네. 그게 왜 Think Different냐면 우린 IBM을 조져버리겠다. 진짜 맞아요. 근데 그거겠네. 네, IBM을 조져버리겠다. IBM이 think 거리니까 Think Different. 우린 think different. 그쵸. 쉽게 말해 IBM이랑 딴 길 갈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파워PC를 같이 만들었죠. 네. 어쨌든 그 싱크패드는 1992년도에 나왔고요. 이 노트북의 매력은 네. 빨콩. 빨콩. 그 트랙패드가 아니라 네. 키보드 가운데 빨간색 포인터 같은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손으로 움직이면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이는데 실제로 찾아보니까 그 제록스파크 연구소 네. 또 유명한 연구소죠. 자가발전에 자주 방문해 주시는 로마 곳이죠. 같은 곳. 네. 네. 거기서 개발을 했는데 그 사람이 IBM에 입사를 하고 이거를 제안을 했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그러다가 여차저차 하다가 결국에 도입이 된 거고. 네. 타입은 한 3가지가 있는데 뭐 이제 IBM이 안 만드니까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원래 요즘 노트북에는 다 트랙패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마우스를 거기다 어떻게 달아놓을 방법이 없으니 다른 입력 도구가 뭐가 있을까에다가 이 평판한 판에 손을 움직이면 마우스가 움직이고 네. 왼쪽이 마우스, 오른쪽이 우클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입을 해놨는데 그거에 대안책으로 이제 그 빨콩이라고 하죠. 네. 그 점 달려 있는 거. 그거를 이제 IBM이 도입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너무 좋아서 네. 요새도 이 빨콩을 살려서 키보드만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키보드랑 빨콩만 달려 있는 입력 도구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키보드인데 마우스가 달려 있어. 신기하다. 그거 빨콩 때문에 네. 왜냐면 다른 제조사에서는 빨콩을 도입할 이유도 없으니까. 근데 공식 이름은 빨콩은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저 공식 이름도 모르겠어요. 공식 이름 나도 모르겠어요. 레드빈 팟입니다 팟. 어쨌든 네. 그 빨콩 때문에 나는 띵크패드를 산다. 네. 레노버로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자꾸 예전 얘기, IBM 얘기하면 예전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우리가 접점이 네. 없으니까. 네네네. 근데 예전에는 LG IBM이었어요. 아 그래요? 재밌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LG가 총판이었어. 아 LG가 끼고 갖고 왔구나. LG IBM 띵크패드에서 팔았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부터 역시 노트북은 IBM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갖고 싶은 그러니까. 브랜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IBM이 잘 나갈 때 싱크패드가 진짜 매력적일 때 네. 너무 비싸. 하지만 사야 돼. 사람들이 돈 있으면 IBM 사세요. 네. 돈 있으면 싱크패드 사요. 그러니까 지금의 맥북 프로 같은 거예요. 그러네. 돈이 있으면 맥북 프로 사세요. 네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참고로 그 레노버로 이제 매각이 돼요. 근데 IBM 연구소가 같이 매각이 됐기 때문에 개발하는 사람은 그대로야. 그럼 IBM의 그런 특장점은 그대로 그냥 넘어간 거네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요새 싱크패드가 이상해졌다 그러면 IBM에 만들던 사람들이 못 만드는 거다. 아니 그게 넘어가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레노버로 넘어가자마자는 막 내가 생각했던 그 싱크패드의 그 키보드 느낌도 아니고 빨콩이 이상하고 막 이상했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니까 다시 원래 IBM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싱크패드가 오히려 또 더 좋아졌다. 그러니까 예전에 IBM이 만들던 그 싱크패드 느낌이 오히려 요즘이 더 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원래 그 이제 저희 책상 좀 옮기고 짐짝 옮기고 그 사무실 옮기고 이러면 좀 어수선하거든요. 그 시절에 잠깐 좀 이상한 거 나왔다가 이제 좀 이제 정리도 되고 우리 사무실에 이제 예쁜 것도 놓고 커피 머신도 갖다 놓고 적응 기간이다. 네, 이제 조금 회사 다닐만 해지면서 다시 옛날 느낌 나는 거 아닌가. 요 노트북이 참고로 국제우주정거장에서도 썼어요. 그래요? 지금은 HP 노트북도 같이 쓰는데 그 전에는 싱크패드만 썼어요. 딱. 그 뭔가 역사를 같이 한 그 인간의 역사를 같이 했다 뭐 이런 느낌에 가까운 느낌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브랜딩이? 그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나와서 픽사 다닐 때 싱크패드를 썼다고 합니다. 맥북을 쓰지 않고 그때 맥북이 없었죠. 근데 그렇죠. 조개북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치. 조개북도 없었던 시절이죠. 근데 이 재밌는 게 그 시장이 지금도 이제 그 브랜드를 좋아해서 쓰는 사람들 마치 맥북이 시장이 변해도 뭐 그 CPU가 변하고 파워북이 변하고 이래도 그냥 맥북을 계속 쓰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는 약간 파가 나눠져 있거든요. 여전히 IBM 그 애플 맥킨토시 이렇게 나눠져 있듯이 맥북과 그 싱크패드 노트북 이렇게 나눠져 있는 느낌인데 그건 변함이 없네요. 시간이 흘러도 회사가 바뀌어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우리가 흔히 부르기를 애플 컴퓨터랑 IBM 컴퓨터. 그렇게 안 불러. 윈도우 컴퓨터 이렇게 불러. 요즘 그렇죠. 근데 그건 원래 IBM 컴퓨터라고 부르는 게 맞다. 그래갖고 조금 이게 제가 여기서 제일 올드한 사람이라고 이제 다들 불리고 있으니까 화석이죠. 나는 아무도 화석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유튜브 댓글에 화석이라고 달아주셨더라고. 아무튼 그 화석인 입장에서 나보다 한 단계 화석인 이제 석유에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 윈도우 컴퓨터라고 안 하고 습관적으로 자꾸 IBM 컴퓨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데스크탑 보통 조립하거나 이제 뭐 브랜드 나오는 컴퓨터들 윈도우를 돌리게 만들어진 컴퓨터들을 IBM PC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 맞아요. 그게 오늘 특집을 들어보니까 이제 왜 그분들이 그렇게 부르는지 알겠네요. 우리도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제 PC를 매각을 했다 사업부를. 그러니까 정작 요즘 IBM은 그 뭐야 우리가 안 하는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아무튼 뭐 이런 좀 재밌는 일화가 있네요. 근데 나 궁금한 게 그 빨콩이 편해요?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불편하더라고요. 적응하면 좋아. 적응하면. 그러니까 이게 근데 맥 쓰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트랙패드가 너무 편하니까. 근데 빨콩이 그 옛날 트랙패드 윈도우용 노트북의 트랙패드가 진짜 불편했잖아요. 맞아. 그거 치고는 뭐 적응하면 다들 다 이 얘기하더라고. 적응하면 편해요. 맞아요. 그 적응하면 못 벗어나. 적응하면 못 벗어나고 안 편한 게 세상 어딨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카카오톡 광고도 편해지는 시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소개를 해야 되는데 해주세요. 시간이 되나요? 한 개 정도는 더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2개 할 건데 2개 합쳐서 할게요. 여기서 만드는 컴퓨터 지금도 만들어요? 딥블루와 왓슨. 이거를 뺐으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나도 그 수요일날 왔던 왓슨 언제 나오나 하고 있었거든. 오늘 지금 녹음을 1시간 했어도 그 얘기는 했었어야지. 자, 딥블루와 왓슨인데 너무 오래된 거니까 딥블루는 간단하게만 훑을게요. 일단 타이틀 최초로 인간을 이긴 컴퓨터. 알파고 아닙니까? 최초 알파고. 아니 딥블루가 이겼지. 그래요? 딥블루가 먼저 체스 마스터를 상대로 이겼어요. 맞아. 그 알파고 특집 할 때 얘기 잠깐 문득 다시 또 생각나는 것 같아요. 알파고보다 먼저 그러니까 바둑보다 먼저 그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그렇죠. 이분이 이제 되게 불쌍한데 맨날 패배자로 나오는 가리 카스파로프 씨 최초로 컴퓨터한테 진. 그러니까 세돌이 형이 왜 이를 악물고서 무조건 이겼었냐면 이 역사를 한번 보신 것 같아 내 생각에. 교과서에 실릴 수 없다 내 이름이. 그렇지. 지면 뭐 된다. 정말 인정하고 싶지만 않지만 남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요 딥블루가 얘랑 여러 번을 졌어. 그래서 한 6번을 더 가지고 카스파로프가 씨가 이겼어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도전해서 이긴 거야. 그러면 사실 요즘 알파고랑 생각했으면 크게 뭐 진 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딥블루는 사실상 얘 이기려고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타겟을 이렇게 지정했고 하는 거 편파적이네요. 그러니까 아예
가스파로프의 그 족보를 다 그러니까 넣어놨다. 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 어떻게 이겨 그러면? 그래서 요게 네. 철제 캐비넷처럼 생겼어요. 까만색. 어... 높이 2m, 네. 무게가 1.4톤이래요.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IBM의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퍼포먼스에 가까웠다. 우리가 이 정도 기술력이 있다. 네네네네. 이런 거를 좀 선포를 하는 거였죠. 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이후에 나오는 왓슨이라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네. 잠깐 딥블루는 언제적입니까? 96년도 7년도 와, 진짜 옛날이구나. 네. 네. 그럼 이제 왓슨으로 넘어오는 거죠? 왓슨은 2011년. 최근으로 오는군요. 네. 근데 원래 2005년부터 준비를 했고요. 네네네. 왜 만들게 됐냐? 뭐 이거 되게 유명한 사례죠. 네네. 유명 이런데 식당에서 사람들이 그 미국에 제퍼디라는 쇼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퀴즈 2010 막 이런 거 우리나라에 있잖아. 많이 있는 거. 퀴즈 대한민국. 아빠의 도전. 아빠의 도전 수준은 아니에요. 아빠의 도전. 퀴즈 좋다. 네. 그런 거. 퀴즈 좋다. 1대 100.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말 대결 뭐 이런 거. 네, 많이들 하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거기에 뭐 한 20주 넘게 계속 1등을 하시는 분이 있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제퍼디를 보면서 답이 뭘까 하고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집중하는 걸 보고 저거 내가 이기는 거 만들어야지. 이미 그 90년도 후반부에 체스 이기는 걸로 해서 브랜드 한번 띄운 거를 이제 잊지 못하고 네. 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어 보기 시작한 거군요. 근데 이런 프로젝트면 솔직히 허가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이름을 초대 경영자 이름에 왓슨을 붙인 거다라는 네. 썰이 있어요. 아, 진짜? 그렇구나. 그쵸. 약간 묻어가려고 이렇게 덮은 거였구나. 네. 안 걸리려고. 그래서 인간 수준의 이해력 음. 그리고 뭐 분석력을 키우는 거 이게 목적이다. 이게 목적인 인공지능이다라고 네. 표현을 하고요.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 제퍼디에 출연시키겠다라는 게 이야기였고 네네네. 2011년에 출연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딥블루와 같은 기술 시연 쇼라고 보면 돼요. 그렇겠네요. 네. 상징적인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네. 퍼포먼스. 네. 근데 요거는 되게 잘할 것 같지만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냐? 네. 일단 문제가 입력이 되면 키워드를 조각내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200만 개가 넘는 문서를 검색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정확도, 연관성이 일정 퍼센트, 뭐 50% 네. 넘으면 그때 이제 부저를 눌러요. 삑 이러고 답을 말하는 거죠. 네네네. 근데 그 인터넷 연결 없이 했어요. 네. 그래야지 뭔가 퍼포먼스스럽지. 그치. 네. 그 데이터를 다 넣어놓고 한 건데 사람들이 보기엔 되게 완벽하게 답을 낼 것 같잖아. 근데 잘못된 답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아, 진짜? 그리고 실제로 네. 방송에 나왔을 때 뭐 What is 토론토 이런 게 자막에 뜨기도 하고 네네네네. 이해를 못하는 거지 얘가. 그럼 생각했던 것만큼 퍼포먼스를 멋지게 성공해내진 못했네요. 알파고처럼. 하지만 그래도 그 74연승을 거두신 분을 이기고 이기긴 이겼어요. 그래도? 우승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또 그 켄 제닉스 분 기계에게 처음으로 진 퀴즈로 이제 처음으로 진 부분이신 네. 거죠. 반대로 네. 최초로 퀴즈 대회에서 우승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왓슨은. 네. 그리고 왓슨이 이제 우승을 했어요. 이제 삶의 방향을 잃었어. 나 우승을 했거든. 나 이제 탑이 세계 최고가 됐거든. 네. 그래서 이분은 헬스케어에 도입이 됩니다. 네. 인공지능 의사 왓슨 들어보셨죠? 네. 이발소에서도 나왔었고 자가발전에서도 다뤘었습니다. 왓슨 헬스 그룹을 만든 다음에 네네네. 암센터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논문을 분석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 7만 개의 논문을 한 달 만에 분석을 해가지고 네. 뭐 항암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 뭐 이런 거 6개를 찾아내기도 하고 특수 질병을 가진 환자의 병명을 맞추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와 대단하다 라는 언론 플레이를 해요. 놀고 먹는 건 아니다. 지금. 이것도 기술 시연 쇼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네. 실제로 이게 우리나라의 가천대학교의 네. 길병원에 IBM 왓슨이 도입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데 네네네. 불만이 되게 많대. 재계약을 안 할 거래. 사람들한테 아니면 의사들한테? 의사한테. 의사들한테? 그래갖고 지금 제 계약이 해지됐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을 거고. 네. 왜냐면 다 틀려. 평가가 좋지 못했다? 오진율이 높구나. 네. 굉장히 높고 그냥 동네 내과 의사랑 대결해도 다 틀려. 하나도 안 맞아. 그러면은 조금 그 점쟁이를 대단하는 게 낫겠는데? 퀴즈쇼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는 마치 네. 그 체스 때처럼 진짜 내가 여기에서 우승할 거야 라는 목적을 갖고 개발하니까 그게 또 그나마 높았던 거고. 그치. 그럼 이제 진짜 법령으로 쓰여가지고 오픈된 자료들을 찾기에는 아직은 좀 갈 길이 멀다. 그치, 학습 능력이 아직 많이 부족하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알파고가 보여줬던 그런 빅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게 따라오지 못하는 거네요, 기술력이.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알파고랑은 좀 다른 네. 방향이라서 개발 방향이? 네, 그걸 1대1로 이렇게 대응해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네네네. 어쨌든 왓슨은 실패 사업이 되었고 구조조정되었습니다. 아, 지금도? 지금 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구조조정돼갖고 네.
그 프로젝트는 살아 있겠죠 어디. 근데 이제 부서가 좀 아이러니하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 구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다른 맥락이라고 했지만 네. 이 사업을 이제 그 알파고의 바둑 대결도 결국 아까 얘기한 퍼포먼스 쇼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그걸 끝내고서 사실 이 분야를 더 발전시키고 있고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면 오히려 왓슨은 보여준 다음에 실제 시장에 내놨다가 이제 찬밥 신세가 되는 그렇죠. 좀 약간 두 회사의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왓슨을 실제로 산업군에 적용한 사례. 네, 2015년에 소프트뱅크가 네, 신입사원의 그 서류 분석을 네. 썼다. 아니면 2017년에 네. 롯데제과에서 깔라만시 맛 빼빼로랑 네. 뭐 이런 걸 출시를 했다. 네네네. 왜냐면 왓슨이 분석해 보니까 이게 먹히겠다라고 했거든. 산업군에서 어떻게 실패가 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시인 것 같습니다. 안 먹혔죠? 네, 차라리 그 알파고랑 분석해가지고 그 바둑알 초콜릿을 내는 게 그러니까 오, 맛있겠다. 바둑알 초콜릿 있잖아요. 옛날에.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네. 파마첵스 짱 났네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IBM에 대한 키워드 뭐 이렇게 살펴봤고요. 네. 이 IBM이 결국에 잘하는 거는 데이터 처리 음. 그리고 요즘 이제 소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네. 그 코그너티브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코그너티브가 비정형 데이터야. 음. 실제로 우리가 만드는 네. 뭐 하루에 뭐 몇만 페타바이트 막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나온다잖아. 네. 근데 그 중에 한 80~90%는 비정형이라서 사람이 분석을 할 수가 없어. 기계가 분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비정형이라는 건 일관성이 없고 그냥 불쑥불쑥 아무런 앞뒤 맥락 없이 튀어나온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게 되고 그냥 텍스트에 이제 깔끔하게 정형화된 게 아니라 네네네. 뭐 영상이나 미디어 파일로 되는데 분석이 어려운 네네네. 그런 거를 분석하는 전문 회사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빅브라더가 생기고 네네.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 하면 그 중심엔 IBM이 있을 거다. 그냥 빅브라더가 이제 만약에 다른 큰 회사들이 한 다음에 IBM한테 이제 자료 분석하라고 외주를 주겠지. 그렇죠. 이제 하청하는 회사가 되겠네요. 나중에. 그리고 어쨌든 그 빅데이터를 다루는 데는 네. 메인프레임급의 고성능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것도 IBM이 만든다.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거군요.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이 자가 발전을 수년 해오면서 네. 뭐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뭐 이런 아까 말했던 선 넘는 통신 통해서 뭐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네. 그 이면에 다 IBM의 기술들이 다 녹아 있다는 게 그쵸. 좀 약간 놀라게 되는, 알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여기서 만든 레이저 기술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라섹이 가능해졌다는. 그래요? 네. 뜬금없는 분야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는구만. 네. 예, 아무튼 IBM 우리 삶의 어떤 의미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렇죠. 하지만 찾으려면 또 안 찾아지는 그런 회사 IBM을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IBM 기존에 관심 갖고 계시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노트북 쓰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겠으나 정작 노트북 분야는 진짜 IBM 전체의 한 새끼 발톱 정도, 맞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소식을 들고 왔고요. 2020 자가 컴퍼니 또 첫 포문을 긍정 씨가 IBM으로 열어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또 아망드가 어떤 회사를 가지고 오겠죠? 제가 막을 내려야죠 그럼. 네. 이제 포문 열었으니까. 예. 한 방 쏘고 한 방 다시 닫고 네. 네, 이런 느낌으로. 긍정 씨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준비된 멘트 한번 해주시죠. 네, 유튜브 팟빵 파티에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자가발전 유튜브 파티 팟빵에서 긍정 씨 말씀처럼 열심히 뭐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자가 컴퍼니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